사람이 굉장히 자극적인 걸 좋아했는지 복비에게 굉장히 찝쩍거리는 사람이 남아있었으면 어떻게 방법을 찾아보겠는데, 안녕하세요, 솔솔TV 여러분, 정명섭 작가입니다. 지난 시간 제 얘기는 재밌었나요?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재미난 얘기를 들려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오늘 사건도 좀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깝고 가슴 아프면서 자극적인 그런 사건인데요. 1436년 8월 저희가 한참 기습을 부릴 때 서산으로 행렬이 하나 내려갑니다. 지서산 군사인 박아생, 그와 결혼한 임수산의 딸 복비가 같이 내려가는 거였습니다. 원래 조선시대 때는 그 남편이 이제 임지로 가게 되면 부인은 안 따라가는데, 여기선 특이하게도 이제 같이 임지로 내려가게 됐습니다. 근데 서산에 거의 도달할 무렵 갑자기 복비가 박아생에게 얘기합니다. 몸이 너무 아파서 친척 집에 가서 좀 치료하고 돌아오고 싶다 라고 얘기합니다. 박아생은 뭐 부인이 그러니까 그냥 승낙을 했지만, 함께 온 그녀의 숙부인 임덕산이 그럴 필요 없다고 딱 잘라서 얘기하고 고집을 부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밤 복비는 사라져 버립니다. 그 혼례를 치르고 관리인 박아생이 임지까지 거의 갔던 신부가 사라져 버렸으니까 주변은 발칵 뒤집히고 조정에선 당연히 조사에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는 나서 밝혀진 진실은 굉장히 참혹하고 안타까웠습니다. 이 복비의 원래 아버지는 임수산이었었는데 관리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임수산이 좀 일찍 세상을 떠나고 그 다음에 어머니는 더 일찍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복비는 아버지가 첩으로 들인 소군이라는 여성과 같이 살았습니다. 같이 살았다고는 하지만 사실 관계를 생각하면 눈칫밥을 먹으면서 얹혀 살았다라고 보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군에게는 어연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약간 이 어연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자극적인 걸 좋아했는지 복비에게 굉장히 찝쩍거렸다 그래요. 그러니까 당연히 복비는 겁이 나서 유일하게 상담할 수 있는 외삼촌인 임덕산에게 가서 자신을 좀 도와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임덕산은 니네 집안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니? 라는 식으로 냉담하게 거절을 합니다. 정확하게는 복잡한 일에 발을 들이지 않겠다는 자기 보신주의로 좀 보이는데요. 이런 상황이 좀 이어지다가 어느 날 어연이 어머니인 소근과 함께 짜고 그 복비에게 술을 잔뜩 먹이고 강제로 강간을 하게 됩니다. 한 번 정도 일어난 일을 갖지는 않고 여러 차례 반복이 되면서 결국 복비는 임신을 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숙부인 임덕산을 찾아가서 자신이 이런 상황에 처했으니까 좀 도와달라고 했지만, 임덕산은 그 사이에 박아생과의 혼례를 밀어붙이게 됩니다. 복비는 아이를 일단 낳은 다음에 혼례를 치르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임덕산은 그걸 무시해버리고 그냥 빠른 시간에 혼례를 치러버리게 됐고요. 결국은 혼례를 치른 상태에서 이제 배는 부르지 않았지만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인 박아생은 아무것도 모르고 자신의 임지에 같이 내려가자고 얘기를 했는데, 복비는 난감하게 된 거죠. 차라리 한양에 남아있었으면 어떻게 방법을 찾아보겠는데, 서산에선 더 이상 방법이 없었던 상황이죠. 그래서 계속 병에 걸렸으니까 친척 집에 가서 치료를 하고 오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이제 아이를 낳고 몸을 좀 추스린 다음에 돌아오고 싶어 했는데, 임덕산이 계속 거절을 하면서 문제가 좀 커지게 됐던 그런 거죠. 결국 이제 서산에 가서 이제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아이를 낳게 되면은 남편이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는 걸 눈치챌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궁지에 몰린 복비는 결국 도망쳐서 어연과 함께 멀리 도망을 치게 됩니다. 겉으로 보면 사랑의 도피이긴 했지만 사실 복비 입장에서는 선택을 할 수 없었던 고통의 도주였고요. 결국 조정이 보낸 관리에게 붙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은 조사 결과 밝혀지게 됐는데, 그러면서 결국은 조사가 진행되면서 복비의 종이 자신의 주인은 억울하고 어연이 자기 어머니와 짜고 자기 주인을 강간하면서 비극이 벌어졌다라는 식으로 글을 올리면서 이제 안타까운 사연이 밝혀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당시 그나마 나았던 점은 세종대왕이 통치를 하고 있던 시기라서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에 대한 얘기들을 해야 되는데, 일단 좀 치명적인 게 뭐냐면 어쨌든 둘 이복남매였습니다. 왜냐하면 소근이 낳은 아들이 바로 어머니는 다르지만 아버지가 같았던 이복남매였기 때문에, 사실 지금도 이런 일이 벌어지면 법적인 처벌까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비난의 대상이었는데, 예에 살고 예에 죽었던 조선시대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비극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결국은 사건이 적나라하게 밝혀졌고요. 저는 여기서 굉장히 안타깝고 의심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덕산이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결혼을 서두르고 그 다음에 아이를 낳고 오겠다는 그 자기 조카의 뜻을 거스르게 되면 사건이 밝혀지게 됐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처음에 그런 발 빼려고 하는 행동들을 보게 되면 일단 시집을 보내고 나는 모르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는 식의 발빼기였던 게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복비를 처형하라는 결국 얘기가 나오게 됐는데요. 저는 어떻게 보면은 복비는
가련한 희생자이자 피해자이긴 한데 조선시대에는 어쨌든 그런 건 상관없이 세종대왕조차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자유롭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결국은 복비는 그렇게 처형을 좀 당하게 됐고 그 다음에 안타까운 사연의 당사자이자 악행을 저질렀던 소군과 어연 역시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그리고 임덕사는 사실 밝혀지진 않았지만 상황이 방조하고 방치했던 책임을 물어서 처벌을 받게 되자 도망을 치게 돼서 역사에는 사라지게 되는데 아마 평생 도망을 다니다 끝내게 됐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형장에 소개된 복비가 이 사실들을 어떻게 생각했을지 위안을 삼게 됐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사건을 보게 되면 조선이라는 시간과 공간 사이에서도 엄청난 비극적인 일들이 벌어졌다는 걸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건 현재 진행형이기도 하고 미래에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지 말라는 법은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해 드려봤습니다. 고맙습니다.